영상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 이동평균선만 분석하여 추세를 정확하게 식별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3가지 비밀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며칠 선을 세팅해서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어려우셨다면 무조건 이 방법만 숙지하셔도 수익률이 최소 3배 이상은 상승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요?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 동안 가격의 평균 종가를 계산하는 간단한 기술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이동평균선은 마지막 10개의 캔들의 평균 종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노이즈를 줄이고 추세의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이동평균선은 서로 다른 추세에 사용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장기적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은 시장의 단기적 추세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 50일, 100일, 그리고 200일 가장 인기 있는 이동평균선들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추세를 식별하고 캔들의 흐름을 간소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더 좋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 도와주는 이동평균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사용 방법. 이동평균선은 주로 3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추세를 식별하기. 두 번째 방법, 추세 변화를 식별하기. 세 번째 방법, 지지 및 저항 영역을 식별하기.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여 추세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 지표이므로 주된 기능은 가격의 추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가격 대 이동평균선. 캔들이 이동평균선과 비교하여 위치하고 있는 곳은 시장의 추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캔들이 현재 이동평균선 위에 꾸준히 머무르고 있다면 그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간주됩니다. 우리는 직접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추세의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아야겠죠. 만약 캔들이 현재 이평선 위에 꾸준히 있고 머무르고 있다면 현재 캔들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간주됩니다. 반면에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면 현재 캔들은 하락 추세에 있다고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캔들이 이평선 근처에서 오래 머물고 있다면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나 아래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에 이평선과 같이 머물고 있다면 횡보장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이동평균선 위아래를 번갈아가며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명확한 추세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나은 분석을 위한 간단한 팁은 서로 다른 기간의 이평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캔들의 장기 및 단기 분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예시의 차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2개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은 20일 이평선이고 파란색 선은 20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므로 단기적으로 우리는 시장의 단기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일 이평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따라서 장기 이평선은 우리에게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200일 선은 완전히 무시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20일 이평선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런 구간들을 찾을 수 있죠. 캔들이 이동평균선보다 높았다.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눌림목을 찾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캔들이 이평선보다 낮았다. 따라서 숏포지션 타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하락 움직임에서 캔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일 이평선을 다시 추가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캔들이 200일 이평선 위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고 지금 가격은 상승 추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추가 정보로 전체의 상승 추세,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숏 포지션이 위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숏 타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차트의 섹션을 확대할 때 우리는 가격이 장기간 이평선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캔들이 단기적으로 추세가 횡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횡보를 해도 캔들은 200일 이평선 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캔들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상승 편향을 가진 횡보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횡보장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지 않습니다. 아니면 범위의 하단 근처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항 라인에서는 숏 포지션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에 어긋날 것이기 때문이죠. 2개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익비 안 좋은 타점은 피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동평균선 기울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추세의 강도에 대한 좋은 힌트를 제공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합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45도 각도에 가까울 것이며, 약한 상승 추세에서는 부드러운 상승 기울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약 45도의 가파른 하강 기울기를 볼 수 있으며, 약한 하락 추세에서는 부드러운 하강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추세가 강할 때 더 공격적인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추세가 약하다면 우리는 포지션 잡는 것에 더 신중해야 됩니다. 다음 방법은 큰 이평선과 작은 이평선의 활용법. 시장의 추세를 식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 개의 이평선을 사용하고 그 위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차트의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을 설정합니다. 50일 이평선은 작은 이평선이라 불리고 200일 이평선은 보다 큰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상승 추세로 간주되며 상승 추세에서는 20일 이평선과 캔들이 크로스가 될 때 숏 포지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평선이 큰 이평선 위에 있을 때 가격은 상승 추세에 있다고 간주되며, 상승 추세에서는 롱 포지션은 기회를 잡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여 추세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역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추세 반전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이평선 골든 크로스로 두 가지의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서 이동평균선보다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가격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이동평균선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위에서 이평선을 넘을 때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의 약세 반전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평균선을 교차할 때 하락 추세가 끝나고 가격이 새로운 상승 추세를 시작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크로스 오버 시그널을 통해 우리는 타점을 식별할 수 있고 페이크 신호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호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교차는 지표를 사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기간 설정이 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이 필요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을 사용할 것입니다. 앞서 배운 상승 추세에서는 더 작은 이평선이 더 큰 이평선보다 위에 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는 작은 이평선이 큰 이평선 아래에 있다. 같은 논리를 사용하여 우리는 작은 이평선이 큰 이평선을 아래로 교차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그널은 추세가 반전된다는 시그널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작은 이평선이 큰 이평선 위를 가로지를 때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강세 반전의 신호이므로 이러한 반전이 있을 때 포지션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은 타점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평선을 통해 추세 반전을 식별하는 두 가지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전략은 이평선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캔들이 추세 반전될 것을 예상이 되는 고정 가격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상승 추세에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 혹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캔들이 이평선 위를 위치하고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이평선에 돌아올 때마다 캔들의 지지 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 이동평균선 근처의 지지 라인에서 롱 포지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평선의 세 가지 지지 라인을 찾을 수 있고 롱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하락 추세에서는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동평균선 근처에 올 때마다 저항 라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 저항 라인에서 숏 포지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저항 라인을 찾았으므로 이동평균선을 통한 저항 라인 식별을 하고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평선을 활용해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정의와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